신들이 살아가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땅 아스가르드에는 천둥의 신 토르와 그의 매혹적인 아내 에시르의 신족인 시프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프는 바다와 같은 푸른 눈과 눈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장미의 꽃잎과 같은 붉은 입술과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여신이었지만, 특히 가을의 높은 하늘 아래에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는 벼처럼 황금빛의 긴 머리카락은 시프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토르는 시프의 모든 것을 사랑했지만 특히 그녀의 금발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토르가 아직 자고 있는 시프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수염을 긁적이며 아내를 가볍게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시프,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시프는 눈꺼풀에 가려져 있었던 맑고 푸른 눈동자로 토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시프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기 위해 손을 올렸고, 손가락이 머리에 닿자 느껴지는 낯선 느낌에 깜짝 놀라 토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시프의 목소리는 경악에 차 있었고 토르는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사라졌어. 그 녀석이 당신을 대머리로 만들어버렸군요. 시프는 큰 충격을 받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토르, 당신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고 있나요? 토르는 조용히 힘을 2배나 강하게 만들어주는 허리띠 매긴교르들을 착용하며 말했습니다. 로키가 한 짓이에요. 계속 머리를 만지면 머리카락이 돌아올 것처럼 정신없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던 시프가 토르에게 물었습니다.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로키가 한 짓인 줄은 어떻게 알았죠? 시프의 말을 들은 토르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스가르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스가르드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로키를 의심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거든요. 사랑하는 아내 시프의 슬픈 얼굴을 보며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던 토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로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토르가 튼튼한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마침 식사 중이었던 로키를 잡아 허공으로 높이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이유가 뭐야? 천둥처럼 울리는 토르의 목소리에 놀란 로키는 마음을 가득 채운 두려움을 애써 숨기며 무죄를 주장하는 듯한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다짜고짜 남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묻는 말이 왜 그랬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시프의 머리카락 말이야. 내 아내의 금발을 도대체 왜 자른 거야? 토르의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로키의 머리에는 두려움, 후회, 조금의 당황 등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를 참을 수 없었던 토르가 로키의 몸을 거칠게 흔들었고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로키는 이내 주눅든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술에 취하니 오랜만에 자네와 대화하고 싶더라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 심통이 나서 장난을 좀 쳤을 뿐이야. 분노가 조금도 꺼지지 않은 토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프는 자신의 금발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프의 민머리를 본다면 부정한 일을 저질러 벌을 받아 삭발을 당한 줄 알 거야. 아주 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거라고. 로키는 조금 찔리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모두들 자네의 말처럼 부정하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불행히도 안 좋은 소식이 있어, 토르. 내가 시프의 머리카락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세상엔 예쁜 모자와 스카프가 아주 많거든. 크게 분노하여 얼굴이 붉게 타오르던 토르가 로키를 더 높이 들어올리며 위협적인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시프의 머리카락을 되돌려놓지 않으면 내 놈의 뼈를 하나도 남김없이 부러뜨려 버릴 거야.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다면 또다시 돌아와 다시 내 놈의 뼈를 모조리 부러뜨릴 거야. 매일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정말 재밌을 거야. 안 그래, 로키?
로키를 향한 복수의 계획을 세우던 토르의 목소리는 약간 쾌활해졌지만 즐거울 수 없었던 로키가 두려움에 짓눌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토르, 시프의 머리카락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폭력으로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로키의 말을 무시한 토르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모든 뼈를 부러뜨리는 데는 1시간쯤 걸릴 것 같군. 하지만 매일 찾아와서 연습을 한다면 15분 안에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두고 보며 기록을 재면 재밌을 것 같아. 혼잣말을 끝낸 토르는 첫 번째로 로키의 손가락뼈를 가볍게 부러뜨렸고 로키는 고통이 스며든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으악! 난쟁이! 그래 맞아, 난쟁이! 절규에 가까운 다급한 목소리에 다른 뼈를 잡으려 했던 토르가 잠시 멈추고 해결책을 요구하듯이 로키를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난쟁이들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으니 두피에서 자라나는 진짜 머리카락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한 금발을 꼭 만들어줄 거야. 내가 장담할게. 그럴싸한 계획을 담고 있는 로키의 말에 토르가 잠시 생각한 후 이야기했습니다. 좋아, 한 번의 기회를 주지. 난쟁이들과 함께 이 일을 잘 해결해봐. 만약 실패한다면 너의 뼈를 매일 부러뜨릴 거야. 말을 끝낸 토르가 로키를 바닥에 던져버렸고 힘겨운 몸을 재촉해 빠르게 일어난 로키는 토르가 다른 뼈를 부러뜨리기 전에 재빨리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로키는 하늘을 걸을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난쟁이들의 작업장이 모여있는 스바르탈 페임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난쟁이들 중에서 가장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은 이발디의 아들인 3명의 대장장이 난쟁이들이었고 로키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대장간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신가? 내가 들어보니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지금까지 존재한 가장 훌륭한 난쟁이 장인들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더군. 로키의 도발에 이발디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장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브로크와 에이트리도 자네들만큼이나 신기한 보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로키의 말에 이발디의 아들 중 가장 키가 큰 난쟁이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어설픈 손가락을 가진 무능한 놈들은 말편자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3명 중 가장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이발디의 아들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무엇을 만들든 우리가 만든 것에 비하면 하찮은 것들 뿐입니다. 참,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자네들한테 도전장을 던졌다고 들었어. 3가지 보물을 만들어 대결해보자고 하더군. 누가 최고의 보물을 만들었는지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직접 심사할 거야. 아, 그리고 자네들은 진짜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라나는 금발을 하나 만들어야 해. 로키는 이발디의 아들들과 차례로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교활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 형제를 제대로 구별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진짜 머리카락 같은 완벽한 금발?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죠. 이발디의 아들들을 완벽히 속인 로키는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큰 산을 넘어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로키는 이발디의 아들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브로크와 에이트리를 속이기 위해 더욱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이트리는 브로크보다 더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었고 브로크는 둘 중에서 더 똑똑하고 단호한 편이었습니다. 안녕하신가? 들리는 소문에 이발디의 아들들이 아스가르드의 신들을 위한 선물로 귀중한 보물 3가지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전해주러 왔네. 브로크와 에이트리의 반응을 살피며 로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발디의 아들들이 전해달라고 하더군. 자네와 에이트리는 자기들만큼 신비한 물건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네들을 어설픈 손가락에 무능한 놈들이라고 부르더군. 브로크가 로키의 말을 듣고 미심쩍어하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데요? 우리와 이발디의 아들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로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까? 로키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맹세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저 자네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려주러 왔을 뿐이야. 브로크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고 있는 로키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로키, 당신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맹세할 수 있나요? 맹세하지. 좋아요. 이발디의 아들들과 대결해보겠습니다. 저는 에이트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확신하거든요. 하지만 이 대결을 당신과 상관 있는 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로키? 브로크의 말에 마음속으로 흥미를 느낀 로키가 브로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이 대결에서 이긴다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당신의 머리를 가지고 싶어요. 에이트리는 당신의 머리로 아주 멋진 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상상을 뿜어내는 기계 같은 거 말이죠.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로키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고 겉으로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브로크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에이트리와 브로크가 대결에서 지게 만들면 해결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승부 조작 따위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키니까요. 어쨌든 신들은 난쟁이들이 만든 6개의 신비로운 보물을 얻게 될 것이고 게다가 토르의 아내 시프는 아름다운 금발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내 머리를 원한다고? 좋아, 그렇게 하지. 산 너머에서는 이발디의 아들들이 이미 시프의 금발을 포함한 보물들을 만들고 있을 것이니 그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어떻게 해서든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대결에서 지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로키의 다급한 마음을 모르는 브로크와 에이트리는 신비로운 보물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어두웠고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이라고는 타오르는 숯이 뿜어내는 오렌지색 불빛뿐이었습니다. 에이트리가 자신의 선반에서 큰 돼지가죽을 꺼내 화로에 넣으며 브로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일을 위해 보관해두었던 아주 특별한 돼지의 가죽이야. 브로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속에는 형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브로크, 난 작업실에서 보물을 만들 테니 넌 풀무를 맡아서 풀무질만 하면 돼. 이번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화로가 아주 뜨거워야 되거든. 뜨거운 열기를 유지하지 못하면 효과가 사라지니 바람을 일정하게 불어넣어야 해. 브로크는 형의 말이 끝나자 풀무질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되는 풍부한 산소는 용광로 속 뜨거운 열기를 더욱 격렬히 날뛰게 했습니다. 에이트리는 대장간의 모든 환경을 확인하면서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지켜보다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보물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잠시 열렸던 작은 문틈 사이로 검은색의 커다란 파리처럼 보이는 곤충 한 마리가 대장간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에이트리가 쇠를 구부리고 형태를 잡으면서 쇠를 때리는 소리가 대장간으로 스미고 있었고 브로크는 형이 내는 망치 소리에 박자를 맞춰 풀무질을 하기 위해 더욱 집중했습니다. 풀무를 쥐고 있었던 브로크의 양손 위에 대장간을 맴돌던 검은색 곤충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브로크는 풀무질을 멈추지 않았고 곤충을 때려잡지도 않았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커다란 곤충이 브로크의 손등을 물었지만 형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브로크의 강한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 후 굳게 닫혀있던 작업실의 문이 열리더니 에이트리가 돌아와 용광로에서 완성된 작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첫 번째 작품은 금으로 된 털이 번쩍이는 거대한 숫돼지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살핀 후 에이트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브로크. 만약에 온도가 바뀌었다면 이 보물은 그냥 고철이 되었을 거야. 브로크는 형의 칭찬에 기쁨을 느꼈고 두 난쟁이를 바라보던 천장 구석에 붙어있던 검은색 곤충은 분노와 짜증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브로크는 형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에이트리는 그런 브로크의 결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해. 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브로크는 속으로 형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의 쉴 시간도 없이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대장간 안에서 협력하며 보물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고
두 형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곤충으로 변신해 있었던 로키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토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초조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이 대결에서 이기게 된다면 로키는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머리를 잃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키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드시 저 녀석들을 대결에서 지도록 만들겠어. 난 누구보다 지혜로운 로키라고. 위기에 빠진 로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결의 승자는 이발디의 아들들이나 에이트리 형제가 아닌 바로 나, 로키가 될 거야. 에이트리가 금괴를 가져와 용광로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드는 보물은 신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 거야. 이번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풀무질의 속도가 달라지면 안 돼. 잘 부탁해 브로크. 우리의 승리는 너의 집중력에 달려있어. 에이트리의 말을 들은 브로크는 깊은 책임감이 샘솟았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에이트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대화를 마친 에이트리가 작업실에 다시 들어가 두 번째 보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브로크는 에이트리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시작을 알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풀무질을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곤충은 브로크를 방해할 방법을 생각하며 방 안을 맴돌다가 풀무질에 집중하고 있었던 브로크의 목에 내려앉았습니다. 브로크는 목에 내려앉은 곤충이 거슬렸지만 자신을 굳게 믿고 있는 형의 말을 떠올리며 더욱 풀무질에 집중했습니다. 곤충은 덥고 답답한 대장간 공기 때문에 땀이 흘러 생긴 브로크의 땀줄기를 피하기 위해 우아하게 발을 옮기며 걷고 있었고 이내 발견한 깨끗해 보이는 목의 한 부분을 있는 힘껏 물었습니다. 그 순간 브로크는 자신의 피가 목에서 흘러내리며 땀과 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로크의 온 몸은 고통이 가득했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겨우 풀무질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작업을 마치고 브로크의 옆으로 다가온 에이트리가 용광로에서 하얗게 달아오른 팔찌 하나를 꺼내어 돌을 깎아 만든 수조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금팔찌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빠르게 차가워지면서 갖가지 화려한 색으로 변신하더니 완전히 식어서야 비로소 온전한 금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과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에이트리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브로크, 이건 드라우프니르라는 황금 팔찌야. 자랑하는 듯한 에이트리의 말에 브로크는 이전보다 더 큰 자부심을 느꼈지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떨어뜨리는 자 아니야? 에이트리는 브로크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팔찌에 담긴 특별한 기능을 알려주었고 브로크는 설명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다음 작업에 대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보물을 만들기 전에 조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에이트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꼭 만들고 싶었던 보물이 하나 있어. 제대로 완성만 된다면 내 인생을 담은 최고의 걸작이 될 거야. 그런데 이건 만들기가 더욱 까다로울 거야. 그러니까 브로크, 너의 역할은 일정한 풀무질 맞지? 바로 그거야. 하지만 아까보다 더욱 섬세하게 해야 해. 조금이라도 속도가 바뀌면 일을 망치게 될 거야. 말을 끝낸 에이트리가 어디선가 자신의 몸보다 큰 철 덩어리를 가져와 용광로에 넣고서는 바쁘게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곤충으로 변신한 로키는 에이트리의 미지의 걸작이 완성되어 신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면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머리를 잃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로키는 브로크의 눈가에 내려앉아 눈꺼풀을 거칠게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곤충의 공격에 브로크는 눈을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섬세한 풀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로크는 형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고 로키는 급한 마음에 두꺼운 눈꺼풀을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세게 물었습니다. 눈꺼풀에서 흐르는 피가 얼굴을 타고 눈으로 들어가면서 브로크는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브로크가 곤충을 쫓기 위해 눈을 찡그리고 고개를 흔들며 머리를 크게 흔들기도 하고 입을 비뚤어지게 해서 곤충이 앉은 쪽으로 크게 숨을 불어보기도 했지만 커다란 곤충의 공격을 멈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로크의 시야는 빨간색 피로 물들었고 곤충이 물어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은 브로크의 생각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브로크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풀물을 누를 때를 맞춰 곤충을 잡기 위해 순식간에 팔을 휘둘렀습니다. 눈꺼풀을 물던 중 갑자기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브로크의 빠르고 강력한 손을 본 로키는 가까스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곤충을 쫓아낸 브로크가 섬세하고 강력한 풀무질을 다시 시작했고 이내 풀무질을 멈추라는 에이트리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곤충으로 변신한 로키는 겁에 질려 불안한 날개짓으로 천장을 맴돌다가 에이트리가 들어오는 틈을 이용해 재빨리 도망쳐버렸습니다. 풀무질을 마친 브로크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에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지만 형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트리는 브로크의 마음을 모른 채 조금 화난 표정의 에이트리가 투덜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브로크,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에 온도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작업을 망칠 뻔했어. 덕분에 처음에 계획했던 모습과 다르게 만들어지고 말았어. 승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어. 브로크는 형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에이트리는 브로크의 노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본 모습으로 돌아온 로키가 문을 열고 어슬렁거리며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두 형제의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니 대결할 준비가 다 끝났나 보군. 에이트리가 로키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로크가 아스가르드에서 당신의 머리를 잘 나올 거예요. 저는 만들어야 할 물건들이 많으니 여기에나마 당신의 머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장인인 이발디의 아들들이 내 머리를 지켜줄 거야. 브로크는 로키의 교활한 웃음에 마음속에 분노가 타올랐고 크게 부은 눈으로 로키를 쏘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로키, 당신의 머리를 자를 생각에 제 마음이 아주 설레는데요. 브로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로키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고 며칠을 걸어서 도착한 아스가르드의 경연장 위에서는 가장 위대한 세 명의 신이 옥좌에 앉아 흥미로운 대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스가르드 최고의 신 오딘, 붉은 수염을 기른 수호자 천둥의 신 토르,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잘생긴 수학의 신 프레이가 장인들의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로키는 거의 똑같이 생긴 이발디의 아들 3명과 함께 신들 앞에 섰고 마음을 가득 채우는 불안함을 미소로 숨긴 채 세 신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반면 브로크는 가져온 보물들을 천 아래에 감추어두고 반대편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브로크의 마음은 분노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형의 걸작을 선보여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로키는 자신의 운명이 달린 이 순간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스가르드 최고의 신 오딘이 로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발디의 세 아들과 에이트리 형제가 만든 6가지 보물들 가운데 가장 멋진 보물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딘의 날카로운 눈빛이 로키에게 꽂혔고 로키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발디의 아들들이 만든 3가지 보물들은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키는 미리 받아둔 여러 룬 문자가 새겨진 국리르라는 창을 꺼내 오딘에게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 보물은 무엇이든 꿰뚫을 수 있는 국리르라는 창입니다. 이 창은 아무렇게나 던져도 스스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눈이 없었던 오딘은 힘들게 던진 창이 목표물에 빗나가던 경우를 떠올리며 국리르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해 이리저리 살펴보았고 오딘의 반응을 지켜보던 로키가 애써 긴장을 숨기며 또 다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딘 당신을 포함한 어떤 누구라도 국리르를 두고 한 맹세는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오딘은 창을 들고 무게를 가늠한 뒤 화려한 장식물을 향해 던지는 척하더니 곧 창을 내려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멋진 창이야. 마음에 쏙 들어. 오딘의 말을 들은 로키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다음 보물을 들며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찰랑이는 순금으로 만든 금발입니다. 게다가 이 보물의 놀라운 점은 주인의 머리에 달라붙어 진짜 머리카락처럼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 수십만 가닥의 금실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머리카락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죠. 금발을 든 토르가 말했습니다. 시프에게 꼭 필요한 보물이군. 사랑하는 시프, 이것을 써보시겠어요? 토르의 말에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시프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시프는 금으로 만든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머리에 얹고 고개를 흔드는 순간 금색의 머리카락이 시프의 두피에 스스로 달라붙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금발을 갖게 된 시프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위로하던 토르가 일어나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자네들 이발디의 아들들이라고 했나? 정말 마음에 드는 보물이야. 대단해. 아내의 고민을 해결해줘. 고맙네. 잠시 후 기분이 좋아진 시프는 예전 친구들에게 새로운 금발을 보여주기 위해 궁정을 벗어나 햇빛 속으로 사라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토르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발디의 아들들이 만든 마지막 보물은 손수건처럼 접혀있는 작은 천이었는데 로키는 이 천을 프레이 앞에 놓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프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뭐지? 실크 스카프인가? 루키, 이 정도 물건은 내게도 아주 많아. 조금 실망인데. 무거운 실망감이 깔려있는 프레이의 말에 로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실망하긴 일러 프레이. 이 천을 모두 펼치면 어디를 가든 항상 순풍을 부르는 배로 바뀌게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의 크기는 자네가 상상할 수 있는 배 가운데서 제일 크지만 지금 이 모습처럼 작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지. 로키의 설명을 들은 프레이는 깊은 감명을 받아 눈빛이 반짝였고 보물을 받은 모든 신들의 반응을 지켜본 로키는 이제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발디의 아들들이 만든 3가지 선물은 과연 아주 훌륭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브로크는 신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이발디의 아들들이 만든 놀라운 물건을 고려하면 브로크의 자신감은 자만심에 찬 모습이라고 보일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크는 금으로 만든 팔찌를 가져와 높은 옥좌에 앉은 오딘 앞에 놓으며 가슴속을 가득 채운 자신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이 드라우프니르 팔찌는 앞으로 영원히 9일마다 8개의 복제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팔찌는 부하나 인간들에게 상으로 주셔도 되지만 직접 보관만 하셔도 끊임없이 부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딘은 팔찌를 받아 자신의 팔뚝까지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주 멋진 팔찌야. 앞으로 큰 도움이 되겠어. 브로크는 오딘의 반응에 내심 기뻤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던 로키의 마음엔 약간의 불안이 심어졌습니다. 이내 브로크는 프레이 앞으로 걸어가 거대한 멧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황금털이 달린 돼지라는 뜻의 굴린 브루스티는 프레이님의 전차를 더 빠르게 끌어줄 멧돼지입니다. 모든 말들 중에서 가장 빠른 말보다 더 빠르게 하늘을 날 수 있고 바다 위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금색 털은 어두운 밤에 스스로 빛을 발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도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으니 프레이님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로크의 말을 들은 프레이의 눈이 또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천처럼 접을 수 있는 마법의 배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멈추지 않고 달리는 멧돼지만큼 인상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선 2개의 보물의 반응이 막상막하였고 에이트리가 만든 보물은 자신의 방해로 인해 불량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로키는 이번 사건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을 한 브로크가 천 아래에서 자루가 짧은 망치를 꺼내 토르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망치는 손잡이가 짧아서 쓸모없어 보이는군. 토르가 실망한 표정으로 시큰둥하게 말하자 브로크가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풀무지를 하다 잠시 눈길을 다른 곳에 두었거든요. 하지만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망치의 특별함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토르가 귀찮다는 듯이 턱을 들어 끄덕였고 허락을 받은 브로크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망치의 이름은 묠리르로 하늘의 번개와 천둥을 품은 특별한 무기입니다. 이 망치로 대지를 내려칠 때마다 천둥 소리가 산과 계곡을 울릴 것이고 하늘에서는 번개의 섬광이 무지개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이 망치는 강철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바위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지거나 내리쳐도 흠 하나 없이 빛납니다. 또한 목표물을 향해 이 망치를 던지면 바람을 가르며 목표물을 반드시 맞춥니다. 마치 매서운 매가 목표를 향해 곧장 날아가듯이 말입니다. 브로크의 설명을 들은 토르는 자루가 짧은 망치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망치는 어디서 어떻게 던지든 반드시 주인에게 되돌아옵니다. 토르가 미소를 띠며 브로크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이 망치는 주인의 마음대로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산처럼 웅장한 크기로 만들어 적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고 아주 작고 가볍게 만들어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설명까지 들은 토르가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브로크를 향해 손뼉을 쳤습니다. 브로크는 슬픈 목소리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망치는 저의 실수 때문에 손잡이가 너무 짧아졌습니다. 에이트리가 망치를 만드는 동안 멈추지 않고 풀무지를 계속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짧은 손잡이는 외관상의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네. 토르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잔잔한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망치 덕분에 이제부터 아스가르드는 서리 거인들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졌구나. 이 망치는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보물이구나. 오딘이 토르의 망치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이 훌륭하군. 프레이도 두려움과 경애가 섞인 목소리로 망치를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서리 거인이라면 이 망치를 가진 토르가 있는 아스가르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신들의 반응을 지켜보던 로키가 다급하게 끼어들어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이 망치는 정말로 훌륭한 보물이지. 하지만 토르, 그 머리카락은 어떤가? 시프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 새로운 금발 말이야. 아, 그건 맞아. 내 아내는 아주 근사한 머리카락을 갖게 됐지. 이미 묠리르에 매료된 토르가 로키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대결을 지켜보던 다른 신들도 브로크에게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며 자신들이 보았던 보물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칭송하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가져온 이 망치 덕분에 이 아스가르드가 평화를 얻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들의 극찬에 기분이 좋아진 브로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불안해 보이는 로키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머리를 가져가겠습니다. 당신의 머리로 아주 신기한 보물을 많이 만들 수 있을 테니 에이트리가 무척 기뻐할 것 같군요. 로키는 안절부절 못하며 다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머리 대신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겠네. 에이트리가 탐낼 만한 보물이 하나 있어. 로키의 목소리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고 그의 비겁한 말을 들은 브로크가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트리와 저는 보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물들의 탄생을 위해 머리를 내어주시죠, 로키님. 단호한 브로크의 목소리에 담긴 굳은 결심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느껴졌고 압박을 이기지 못한 로키가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라 거기 모인 이들의 머리 위로 달아나며 이야기했습니다. 날 잡을 수 있다면 가져가봐, 이 난쟁이 녀석아! 브로크가 토르를 쳐다보며 여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때요, 토르? 망치를 시험하기에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토르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대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이 망치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긴 하군. 잠시만 기다려보게. 토르가 망치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더니 곧 로키를 단단히 묶어서 돌아왔습니다. 로키의 무력한 얼굴엔 쓰디쓴 절망이 가득 깃들었습니다. 브로크가 칼을 꺼내며 무겁고 냉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로키님. 당신 머리를 잘라야 하니까요. 로키가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브로크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내 머리를 거두어 가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여기 계신 전능하신 오딘께 호소하건대 만약 자네가 내 목에 손톱만큼이라도 손을 댄다면 그건 우리 계약을 어기는 셈이네. 자네들은 오직 내 머리만 가져가겠다고 맹세했으니까 말이야. 로키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로키의 말을 들은 오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로키의 말이 맞는 것 같네. 자네가 로키의 목을 자른다면 명백히 계약 위반이야. 오딘의 판결을 들은 브로크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짜증을 억누르지 못해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목을 베지 않고 머리를 자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딘님 너무 억울합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로키는 자신의 기지가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며 얼굴에는 해처럼 환한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로키님과 대결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야. 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잘생긴 신이라고. 과연 내 칼은 당신의 머리와 목을 벨 수 없군요. 로키는 브로크를 바라보고 크게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혜롭게도 자네의 칼날에 다치지 않도록 미리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었을지도 몰라. 내 목을 베는 건 계약 위반이야. 작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지. 로키의 말에 잔뜩 분노한 브로크가 앓는 소리를 내면서 가죽 세공을 할 때 쓰는 뾰족한 송곳을 꺼내어 로키의 입술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로키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지는 않았고 브로크는 튼튼한 실로 로키의 입술을 한 대 꿰매버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로키는 입술에서 전해지는 고통보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